세특과 행특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 세특과 행특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특은 수업 관련 특성을 되는 거예요. 수업 관련 특성. 수업 관련 특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행특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특성입니다.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특성.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특은 수업 관련 특성에 좀 제한이 되는 거고, 행특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특성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생각을 해 두시고 계시면 됩니다. 줄리아님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선생님이 짧은 시간에 관찰한 기록, 그리고 한 선생님이 긴 시간에 관찰한 기록,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건 뭐고 밑에 있는 건 뭘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 선생님이 짧은 시간에 관찰한 기록이 있고 한 선생님이 긴 시간에 관찰한 기록이 있는데 그걸 저는 세특과 행특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러 선생님이 짧은 시간에 관찰한 기록을 세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한 선생님이 긴 시간에 관찰한 기록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선생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횡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이 이 한 명의 아이를 이렇게 한 명의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한 명의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선생님이 이 각도에서도 보고 이 각도에서도 보고 이 각도에서도 보고 이 각도에서도 보고 하는 거죠. 그게 세특인 거예요. 되시나? 그러니까 세특이라는 건 이런 한 명의 아이를 이게 이 각도에서도 보고 이 각도에서도 보고 이 각도에도 보고 이 각도에도 보고 이 각도에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부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행특은 이렇게 종적으로 보는 거죠. 어떤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쫙 내려다 보면서 아이를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서로 이제 교차가 되면서 아이의 한 명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구현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입체적인 한 아이의 모습이 여러 각도를 통해서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아이의 구체적인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 생각하면 이 세특은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우리가 집중이 수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학기 단위로 종결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특은 학기 단위로 종결된다는 거는 1학기에 했던 과목을 2학기 때 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특은 학기 단위로 종결이 되는 거고 행특은 이 학년 단위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행특은 학년 단위로 종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학기 단위와 학년 단위로 종결이 되는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행특도 이제 오늘 우리 수경 원장님께서도 이제 제 PT 보시고 이 부분을 보시고 이런 학교가 있긴 한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학기별로 표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이렇게 학기별로 표기도 이렇게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종결되는 건 학년 단위라는 거예요. 행특이.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냐면 학년 단위, 그러니까 세특은 학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에 이 원서를 쓸 때 학기 단위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가 가잖아요. 근데 행특은 학년 단위 종결이기 때문에 이 수시 원서를 쓸 때는 2학년까지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수시란 말을 안 썼네요, 제가. 수시란 말을 안 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특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특이라는 것 자체는, 학년 단위가 종결이기 때문에, 수시 때 재학생 기준으로 행특은 2학년까지만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학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물론 졸업생들은
졸업생들은 3학년 행특까지 다 있죠. 그쵸? 졸업생들은 3학년 행특까지 다 해요. 하지만 재학생들은 2학년 때까지 행특밖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다라는 거. 되셨죠? 여기서도 뭐 이제 새롭게 배운 게 있죠. 여기서도 새롭게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새롭게 뭐를 배워야 아는 거 듣는 것보다 새로운 거 뭐 알게 되면은 좀 더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석차 등급제와 성취평가제라는 말을 이제 할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입시교실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대체로 이제 여기에서 있는 단어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석차 등급제랑 성취평가제. 성취평가제 들어보셨죠? 성취평가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성취평가제라는 게 있고 석차 등급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되셨죠? 네,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럼 저거는 이제 차이가 뭐냐? 저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석차 등급제와 성취평가제. 근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저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보통 대체로 교과에서는 석차 등급제와 성취평가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는 같은 개념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 있어서 석차 등급제와 성취평가제는, 석차 등급은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평가는 성취율 또는 원점수를, 이렇게 성취율 또는 원점수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교과에서의 그 석차 등급제와 성취평가제라는 것 자체는, 그 석차 등급은 비율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취평가는 성취율 또는 원점수. 그래서 성취율이 90% 이상일 때는 A. 근데 그 90% 이상인 거를 몇 점으로 할 거다라는, 원점수 몇 점으로 할 거다라는 그 분할 점수라는 걸 학교마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성취평가자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석차 등급제라는 게 있는데, 석차 등급제만 비율로 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이렇게 세 가지의 교과가 있는데,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이렇게 세 가지 교과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교과 중에서 석차 등급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만 9등급으로 나오고, 진로선택과목은 나오지 않는다. 되셨죠? 진로선택과목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만 중요하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성취평가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5단계로 A, B, C, D, E 이렇게 5개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진로선택과목은 석차 등급은 없고 성취평가만 A, B, C 이렇게 3개가 나타난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이 있는데, 그 일반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상대평가, 즉 석차 등급의 비율에 의한 석차 9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취평가로 분류되는 이 5단계가 나오고, 진로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은 없고 성취평가만 나오는데 3단계가 된다. 되셨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특히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나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저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수능 성적 산출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는데, 이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여기 있는 대로 9등급 체계예요. 이게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수능 성적 산출은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다 9등급 체계인데, 9등급 체계인데, 이게 수능, 국어, 수학, 탐구는 9등급이고, 그 다음, 이 수능, 영어, 한국어, 수능, 영어, 한국사, 한국어는 뭐야? 한국사, 제외국어는 이 9등급, 절대평가 9등급.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절대평가, 성취평가가 절대평가인데, 그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는 그냥 5단계, 5단계, 3단계 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상대평가, 즉, 이렇게 수능 성적을 산출할 때 있어서는 절대평가도 9등급으로 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 이 교과의 성취평가는 각 학교가 정해 놓는 겁니다. 각 학교가. 성취도 몇 %면 몇 점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정해 놓는 거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 뭐 90점 이상이면은 A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2외국어가, 여기 있는 제2외국어랑 여기 그 교과에도 제2외국어 있잖아요. 제2외국어에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돼 있는 독일어 1, 그 다음에 중국어 1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다 상대평가예요. 거기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건 다 상대평가예요.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중국어 1, 아니면 일본어 1, 이렇게 숫자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교과에서, 학교, 교과 내신에서 그런 건 전부 다 일반 선택 과목인 거예요. 근데 중국어 2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중국어 2나 독일어 2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성취도만 나오지만, 일반 선택 과목에 있는 일본어 1 이런 거는 전부 다 9등급 체계, 그러니까 상대평가 9등급, 그러니까 석자 등급 9등급제가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반 선택 과목이냐, 그게 진로 선택 과목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반 선택 과목이냐, 진로 선택 과목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수능은 어쨌거나 절대평가여도 9등급, 그다음 상대평가면 9등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